장애인 푸른아우성 성토크쇼 시간입니다. 저는 장애인 푸른아우성 대표 조윤숙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성과 부모님의 역할, 또 시설에 대해서, 수용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와 억압이 만연한 장애인들의 시설, 수용시설을 없애고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형제를 위해서, 쓸모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버림받고 인적이 드문 수용시설에서 비참하게 살아온 중증 장애인들의 절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누구의 관리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은 것에 대한 목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복지에 대한 예산은 점점 더 깎고 자립생활에 대한 자립생활 투입에 대한 돈은 없다고 하면서 비리의 온상인 수용시설에 대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에 늘리고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유로운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의미일 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부모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식을 창피하게 여기고 애물단지 취급을 해서 어릴 때부터 시설로 보내놓고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또는 다른 부류는 20, 30대 성인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처럼 모든 걸 다 부모가 결정해주고 내 품 안에서 사육을 하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비장애인을 둔 부모도 비슷한 경우가 있겠지만 장애인 부모는 이 두 부류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차라리 전자 쪽이면 그냥 수용시설에 버리거나 인연을 끊어버리는 경우면 부모님의 몸은 편합니다. 하지만 후자 쪽은 평생 몸도 마음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도 없고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장애인 자녀와 한 몸인 것처럼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제가 겪은 어떤 여성 장애인은 30이 넘었는데 부모의 말투와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성에 있어서 여성은 순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다 같이 1박으로 어디를 가는 상황에 있어서 잠깐 휴게소에 들렸는데 간단한 요기를 해야 되잖아요. 휴게소는. 그럼에도 다 갖춰서 모둠으로 요란하게 전부 갖춰서 먹는 등 자신만 아는 이런 유아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한 경우는 부모가 네가 돈 쓸 일이 뭐가 있냐고 장애인 자녀한테 그러면서 지갑조차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지갑을 못 갖고 다니게 할 정도로 억압을 하니까 살림도 못하고 혼자 결혼해서도 살림도 못할 바에는 혼자 살아라, 결혼은 꿈꾸지도 말아라, 평생 내 옆에 살다가 날 같이 죽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모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성에 대한 욕구나
성에 대한 생각,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에 대한 생각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부모님의 부류 모두의 공통점은 장애인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나와 같이 내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생각을 해야만 해 라고 주입시키고 내 하나의 소유물로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의 결정권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많이 돌봐야 되는 부모가 그런 장애 유형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범위를 넘어서서 억압하고 자신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세상은 장애인에게는 더더욱 험하고 냉정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에게는 물론 마음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장애가 있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항상 옳거나 행복하지만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누려야 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혼자 몸을 쓸 수도 없다고 해서 자위를 대신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도 있습니다. 성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인권의 문제고요.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위를 도와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해서 상처도 받아보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몸으로 익혀가면서 성도 경험해보고 사랑도 겪어보고 그 속에서 아픔도 느껴보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장애인 자신도 그것을 자각하고 부모님께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애인의 성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 스스로가 차근차근 이제부터 성에 대해 나한테 권리가 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시작하는 과정, 배워가는 과정, 익혀가는 과정 시작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결해주는 방법을 쉽게 찾아가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나 부모님을 위해서나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 성에 대해서 부모님의 역할과 수용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애인의 선택국, 본인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환경과 수용시설이 없어지고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장애인 스스로도 시작해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